이제 그 지역들은 서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2021년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약이 무효다. 전세값 오르자 다시 고게 된 갭 투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세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 전세값이 77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갭 투자가 기승하고 집값 상승을 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세 매물 늘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특별하게 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등 규제 지역의 대출이 사실상 차단됐지만 서울발 집값 급등이 수도권을 비롯해 일부 지방까지 확산하면서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가 급등으로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까지 가세한 수요가 몰리면서 잠잠했던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며 내놓은 이딴 대책들이 갭 투자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 투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 다시 폭풍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두면 집가 상승으로 연결되니까 규제가 필요할 거다. 이런 규제를 찬성하는 쪽의 입장과 그냥 두어도 자연적인 시장 기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평준화 또는 시장 기능이 가격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갭 투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집가가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대책은 상황이고. 무조건 나오죠. 만들 수 있죠. 네. 이 정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올해 7.10 대책에서 보여줬잖아요. 뭐 취득세 한 30% 해버리지 뭐.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우려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년에 우려되는 게 지금 전세가가 더 이제 매매가 갭을 줄이면서 이 오른 전세가가 매매가를 다시 더 밀어올리는 상황이 올해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실제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규제가 풀리면 대출은 좀 규제 완화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입주하는 집을 사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전세 끼워놓고 일단 살고 월세 가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15억 초과 주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취득세 이런 걸로 크리 한 번 더 떼어버리면 그러니까 취득세 세율 자체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도 전용 높은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얼마 이상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버릴 수 있죠. 왜? 뭐 다 할 수 있지. 하려면 15억 초과 대출금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도 못하는 말도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규제들 충분히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억 이상 주택 취득세 뭐 이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몇십 프로 중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지 마 그런 시그널을 만들면서 가보지 못한 시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보시는 거는 갭 투자는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갭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또 다시 일단 내년은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시기 안 보이죠. 해외에서 내년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럼 금리 인상 부분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시장의 수요에 자극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임대 가격 오르는 거는 뭐 다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임대 가격은 특히 이제 신축 좋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오른 가격이 매매가를 건드리면서 쫓아가면서 매매 가격들도 불안할 여지가 있다. 특히 또 이제 내년에 진짜 생각해봐야 될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계속 반복인데요. 이게 결국 다 맞물려 있어요. 2010년대의 상승장을 이끌었던
하나의 아파트를 딱 꼽으라고 하면 아크로 리버파크를 꼽을 수가 있죠. 왜? 얘는 하락장의 제일 힘든 시절에 다른 사업지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췄을 때도 혼자 했어요. 왜? 사업성도 좋고 할 만큼 사람들이 돈들이 있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 포문을 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진 새 아파트가 계속 최고가 아파트의 자리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땠냐? 지금 다 나자빠지는데 어떻게 사업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들도 다 멈춰 있었고요. 맞아. 아크로 리버파크 하고 나서 뒤이어 쫓아서 얘네들이 2017, 18, 19년 입주를 하면서 각 지역의 가격을 리딩해주는 새 아파트들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나오는 신규 아파트, 고가 아파트 얼마 갱신했네 하는 대장 아파트들이 걔네가 됐단 말이에요. 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 서울만 했냐? 아니죠. 2000년대 수도권의 재개발, 주요 재개발 구역들도 서울에 보조를 맞춰 다 했어요. 뉴타운을 서울시가 나서서 했더니 우리도 뉴타운 할래?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게 법제화되면서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럼 지난 하락장이 어땠을까요? 더 벌벌 켰죠. 해제되고 사업 안 가고 다 망해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추스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장에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늦게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걔네가 언제부터 입주를 하느냐? 이제 내년부터 입주를 해요.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멈춰섰다 가서 간 구성남 재개발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서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할 거고 안양 쪽에도 가면 대규모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명 같은 경우도 첫 입주 시작했지만 그렇죠. 광명들도 이제 내후년 하나씩 올해 지금 이주하고 있는데 광명 뉴타운 뭐 광명 8단지보다는 10단지, 11단지 재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수도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대규모 주거 지역들의 입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딱 뚜렷하게 될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던 지역들이 그걸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격 갱신하면서 서울에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후행장이에요. 서울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 맞추기를 숨고르기를 하면서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쫓아왔던 수도권의 메이저한 재개발 구역들이 입주를 하면서 서울의 키 맞추기를 해서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 올라간 가격이 그 주변 가격에 영향을 끼쳐요. 광명 뉴타운에 뭐 몇 단지가 얼마가 입주하면서 가격이 같다. 더 좋은 애가 얼마를 찍었다 하면 기축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맞죠. 다시 가격이 조절이 되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신흥주공 재건축 끝나서 포레스티아 입주했지만 이제 금광 1구역이라든가 중 1구역이라든가 나머지 구역들이 또 입주를 하면서 가격들 맞추고 이거에 따라 기존 주변으로 파급 미치고 구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판교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또는 인근의 위례 쪽하고도 영향을 주면서 견주면서 가격들이 갈 거고 안양 같은 경우도 평촌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밑에 삼봉까지도 그래서 이런 이제 남서부권 또 인천 가는 라인들도 얘기 안 했네. 그 라인들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다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은 서울시장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도권 지역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이슈들이 부동산 가격들을 이제 그 지역들은 서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2021년이 될 거예요. 뭐 2021년에 뭐 코로나에 대한 후속 영향으로 막 미국에서 어디가 무너져 내려가고 세계 경기가 침체로 뭐 간다 막 이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심리들이 확 가라앉을 만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이 후행장 그러니까 순환매가 가셔야되고 순환매의 그러니까 이 상승장의 끝에 가서 나오는 수도권 지역의 메이저한 단지들이 튀어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가격들이 이제 재배치되는 쫓아갈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내년에는 이제 드러날 겁니다. 자, 일단은 수장님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네. 참 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내년에 그죠? 네, 한번 내년에 벨벳스타를 통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